지난 5월 30일이었죠. 인천 서구 일대 이 주택가에 붉은색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주민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중구 영종 지역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요. 주민 수십만 명이 물을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 지경이었지만 사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인천시 상수사업본부는 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또 앞으로 안심하고 수돗물을 써도 되는 건지 진단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인천의 이른바 수돗물, 붉은 수돗물 이 사건이 터진 지 13일째입니다. 6월 11일 저녁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이 나가는 일정과 다소 차이가 있어서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두 분 모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진규 부의장 그리고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정책위원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죠. 먼저 이번 그 붉은물 수돗물 사태가 진행되어 온 이 전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구가 마침 인천 서구입니다. 김진규 부의장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주민 피해 경과 이런 내용들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공교롭게 저희 지역구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부터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좀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해를 좀 쉽게 돕게 하기 위해서 인천에는 원래 그 한강 물줄기에서 팔당과 풍납취수장에 두 군데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는 지금 원래 풍납취수장에서 성산 가압장을 통해서 공천 정수장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정수를 해서 영종까지 이렇게 공급을 하는 그런 상수 배관이었었는데요. 이게 정기적으로 이제 그 성산 가압장의 점검, 승합 점검 때문에 이번에 물을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도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해서 잠깐 이제 녹물이 나온다든지 그랬다가 이제 정상으로 회복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은 상수사업본부가 아마 중단 없이 물을 계속 공급하겠다는 취지에서 여기 수산정수, 팔당에서 오는 수산정수장에 있는 물의 배관을 개방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천정수장에서 이렇게 영종까지 들어가는 그 파이프라인을 역행을 해버린 거예요, 물을. 네. 그러니까 수산정수장에 있는 물을 배관을 여기에서 개방함으로써 물이 이렇게 흐르던 것을 역행으로 해서 그렇게 검단 지역에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배관 내에 있는 물의 수압이나 이런 충격에 의해서 이물질이라든지 녹물이 좀 나온 사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고 또 요즘 SNS나 이런 것이 많이 발달돼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피해를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어서 서구에 상황실을 좀 설치를 해서 계속 피해 주민들에 대한 상황을 좀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장영구 위원장님, 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제보도 들어왔고요. 또 이 사진들을 보면 하얀색 그 샤워기 필터가 녹물에 찌든 것처럼 아주 붉게 그렇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듣기로는 취수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취수장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 그러니까 취수장이라는 건 원수 문제거든요. 한강 원수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 정수하는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공급하는 라인이 바뀌면서 발생한 문제로 일단은 보입니다. 물론 환경부의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아까 김진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라인이 바뀌면서 반대 방향으로 물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도 관로는 많이 노후화될 수 있고 그 안에 이물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일정한 수압으로 공급이 되는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크게 침전물이 이 물에 섞일 가능성이 좀 적은데 수압이 세지기도 하고 또 반대 방향으로 가는 상황까지 발생하다 보니 이 녹물이 상당히 심하게 나오고 과하게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이 예측이 됐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
안 쓰던 관로든 안 쓰던 밸브를 열면 그 녹물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을 주민들한테 고지를 해서 뭐 일정 기간 물을 뺀 다음에 쓰게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들이 문제 제기했을 때 대응 자체도 많이 미숙했다. 왜냐? 이미 주민들의 의식 수준 높아졌습니다. 환경에 대한, 건강에 대한 수준이 높아졌는데 예전 방식으로 대응하다 보니 이 논란을 키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 물, 특히 수돗물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은 모든 시민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또 두말할 나이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혹은 이 직접 음용으로 마셨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은 이게 보통은 그 관에서 나오는 물들, 이제 녹물 같은 경우는 희석이 된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 인체에도 철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상당히 심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일각에서는 피부 질환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질환을 유발하는 부분보다는 불안감이 커졌다라고 하는 심리적 불안감. 그렇죠. 심리적 불안감이 네. 커졌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나와도 또 요즘은 이제 미세먼지 문제로 이 마스크 성능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물질이 걸러지는 이제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진 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응도 그렇고 우리의 수준도 기술력의 수준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 만약에 또 저희가 보면은 실제로 뭐 생수 못지않게 소독물은 안전한 물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불신이 쌓인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인천시가 이번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일이 발생한 지도 이제 벌써 보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태도가 다소 미온적이다, 이런 시민들의 비난이 많았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가 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등 말이죠. 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김진규 부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주민들의 당시 심정 또 상황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찰하셨습니까? 사실 좀 전에 이제 말씀이 나왔지만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가 처음에 대응을 좀 잘못했다. 그 대응 조치는 아까도 제가 지도를 놓고 얘기했지만 물을 갖다가 안 쓰던 배관을 사용하고 물의 줄기를 역행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누구보다 상수도 사업본부가 잘 알고 있고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최근에 우리 검단 지역이나 영종 지역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소화전 같은 것을 열어서 방류를 시키면서 이물질이 나오는지 점검도 하고 나온다면 충분히 빼고 가정에 공급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단수가 됐을 때도 문자를 보냈지만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뺐지만도 또 혹시라도 이물질이나 녹물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자를 보내서 그럴 때는 가정에서도 충분히 물을 방류를 시킨 다음에 맑은 물이 나올 때 사용해라라는 어떤 안내도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때서 소화전이나 이런 곳을 방류를 시키고 이런 뒷북을 치는 이런 했다는 것은 우리 상수사업본부가 정말 잘못됐다. 이런 행정은 정말 개선돼야 되는 문제고 시민들보다는 상수도사업본부는 그 물에 관해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응에 있어서는 비판받아도 뭐 마땅하다. 그리고 이런 것이 앞으로에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뭔가를 우리 수도에 관련된 매뉴얼 자체부터 다시 점검하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결국 이 상수도사업본부가 허둥지둥되는 모습, 그리고 뭔가 명확하게 이 매뉴얼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주민들로서는 크다 이건데요. 김진규 부의장님께서는 마침 이 시의회 그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주민들이 식수로 쓰는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중요한 건 이 학교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학교는 얼마나 되고 또 학생들 피해는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시의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서구청 또는 그쪽 지역의 정치인들까지 해서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이 문제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그 대화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게 학교. 네. 이 학교 문제를 지금 당장 우리 학생들의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적수로 인해서 지금 서구 영정을 포함해서 152개 학교 중에서 지금 물피해 지역으로 133개 학교가 지금 피해를 좀 입었고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금 한 7억 정도 예산을 지금 세워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한 끼에 통상적으로 학교 급식으로 봤을 때는 2,600원, 2,700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생수를 더 사는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외부 도시락을 조달을 해서 주는데 학교 급식보다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1인당 한 2,000원 정도의 비용을 더 우리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면서 급식을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7억 원을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시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의 예비비를 투입을 네, 하는 겁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지금 말씀이시군요. 투입을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6월 1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장 위원장님, 서구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영종 지역도 이 문제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주민 설명회 그 기사를 봤더니요, 수돗물을 병에 담아서 인천시 관계자에게 마셔보시오 이렇게 주민이 항의까지 하더라고요. 현재 이곳 상황 좀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일단은 그 상수 관로를 보면 충분히 이 영종도도 같은 사항으로 문제가 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저희가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꼼꼼하게 짚어보는 자세를 이제 시민들도 좀 성숙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모르는 게 시민들이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만 이걸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의 탓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무엇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먹는 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먹는 물, 인천시 시민이 300만이라고 하면 150만 명은 팔당물을 먹고 또 150만 명 정도는 잠실물을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잠실에 가면 풍납치주장이라고 있습니다. 인천시 건물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이해할 때만이 행정에서 뭔가 있을 때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한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장 위원장님, 이 관할구청에서는 수돗물을 한 10분가량 이렇게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충분히 맑은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던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전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 이제 아파트에서 보면 물탱크 청소하고 나면 이게 이제 녹물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틀어놓으면 빠지고 그다음부터는 사용을 해도 큰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과연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천시에 있는 상수 관로가 상당히 노후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 알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10분이 아니라 20분을 틀어놔야 될 수도 있고 1시간을 틀어놔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인천시가, 지자체가 혹은 상수사업본부가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이런 멘트를 하고 있느냐, 또 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고 아니라는 대응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전체 조사를 진행을 해라. 그리고 지금 뭐 하수나 뭐 상수 정비를 다 하기는 비용이 부담이 될 테니 그럼 앞으로 계획이라도 세우는 인천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인천광역시에서 이미 한 10년, 20년 전에도 상수 관로를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하겠다. 예산도 확보하고 전차적으로 추진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이 노후, 낡은 상수도 관로가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김진규 부의장님, 한 번 그런데 이처럼 시민사회 이 시민들에게 불신이 형성됐기 때문에 피해를 본 주민들의 불안감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이 보상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인천시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제 보상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보상은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보상 문제보다는 제일 시급한 것은 안정이 수돗물 공급을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신뢰를 얻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상은 이제 안정적인 것이 완료가 되면 그때 이제 기준을 잡겠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인 것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물탱크 저수지 같은 경우 청소 비용이 일단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생수 같은 거 사 먹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필터 정수기라든지 비데라든지 샤워기에 있는 연수 필터 이런 부분도 이제 당연히 이제 보상 기준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에서 딱 보상은 하겠다라는 취지만 갖고 있지 정확하게 팩트를 어디서 어디까지 기준은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일단 물 공급을 하는 게 최우선 급선무고, 그 후에 기준을 잡겠다. 바운다리는 있지만 그게 어디서 어떻게까지 세분화돼서 이렇게 보상하겠다는 그 기준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물 공급이 끝난 다음에 그것은 시민사회와 같이 우리 시청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수돗물 공급의 안정화, 네. 선 안정화, 그리고 정확한 원인 규명, 그 이후에 이제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쪽으로. 네. 다만 진행이 될 이제 우리 그 시민들이 그동안 쓴 것을 기준을 삼으려면 이제 영수증이라든지 뭐 물을 사 먹었으면 또 연수기나 필터나 이런 거 교환한 영수증, 이런 것은 좀 비치를 해서 객관적인 증빙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들이 좀, 증빙 자료를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주민들은 스스로가 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미처 하시지 못한 말씀 또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면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요. 먼저 장정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일을 보면서 저는 상수사업본부의 이 민원 대응 체계가 참 많이 미숙했다. 이게 아마 상수사업본부만의 일이었겠느냐. 아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그러면 그 민원 대응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건 여러 사안 중에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관로뿐만 아니라 하수 관로 상당히 노후가 됐고, 인천시 자료에 의하면 50% 이상이 노후된 걸로 보수가 필요한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저희 땅 속에 있다고 저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안 보이는 곳부터 살피는 게 진정한 명품 도시가 될 수 있고 중심 도시가 될 수 있고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함께 노력을 하기 위한 행정이 좀 됐으면 좋겠고, 시민들도 일단은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이 사태를 주시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규 부의장님. 네. 이게 이제 노후 관로를 일시적으로 전체를 교환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연차 순서대로 이렇게 교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 마냥 우리 상수본부가 그 문제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치밀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대응을 해줬으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았지 않느냐. 서대장 말씀드렸지만 먼저 본인들이 소화전이나 이런 걸 열어서 충분히 방류를 시키고 수질 검사를 하고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가중에 공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이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도 사업본부가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 좀 전에 말씀했던 하수 관로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재정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 인천 이 붉은 수돗물 그 사태와 관련해서 철저한 그 원인 규명, 그리고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물 안정적인 공급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물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이 물을 많이 섭취하라는 공익 광고도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태로 안전한 수돗물이라는 인식은 오히려 뒤로 후퇴한 듯 보입니다. 아무쪼록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그런 일이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해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피해를 입은 인천 시민들에 대한 보상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사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2019년 6월 23일 일요일 오전 외풀이 해안도로를 따라 제19회 강화 해변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하프코스와 10km, 5km 걷기 대회 코스가 달림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6월 23일 일요일 유서 깊은 역사와 청정 환경의 강화군에서 함께 달려보시죠.